나그네가 달밤 말레이에서 막 내려와 지금 쉴골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4시 45분이고요. 오늘은 길어진 해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쉴골에서 912번 지방도로 진입하는 내리막길입니다. 길 건너편에 박곡일리 쉴골 마을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좌우를 안전하게 살피고서 나그네가 행복충전소 비해당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 즉 쉴골에서 912번 지방도 우회전으로 진입했습니다. 확실히 해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지금 앞쪽에 보이는 산잔등 위에서 나그네의 직감으로 느끼는 해 위치가 한 달 전, 그러니까 동지 되기 전에 1년 중 가장 해가 짧았던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 보는 해 높이가 많이 높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한 바가 있는 이 길은 912번 지방도이고요. 노란 중앙선이 없습니다. 지금 해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주행하는 바람에 화면 실 영상은 역광으로 인하여 화면이 어두울 겁니다. 여기서 이 길이 약간 비스듬하게, 그러니까 좀 전에 나그네의 눈에 정면으로 들어온 해가 지금은 11시 한 반 방향으로 있습니다. 길이 오른쪽으로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었다는 말이 되겠고요. 왼쪽에 안평면 사무소가 있는데 막 지나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입니다. 안평면 사무소를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폐건물은 오래전에 태권도 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의성군 안평면 중심 소재지가 됩니다. 왼쪽에 안평초등학교가 있고요. 작년인가? 아마 작년인 것 같습니다. 높은 울타리를 걷어내고 지금 정문으로 들어가는 조정이 보이게끔 시원하게 지금 다시 담장을 둘렀습니다. 나지막한 담장으로. 안평 상거리입니다. 여기서 또 우회전 하겠습니다. 이 길은 수없이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제 912번 지방도가 927번과 병행하여 나그네가 그 두 길이 하나 된 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행하는 왼쪽이 서쪽인데요. 해가 지는 서쪽인데 아직은 잔등에서 제법 멀리 떨어져 있는데 넘어가는 해가 만든 긴 그림자, 이맘때 그림자가 가장 길 겁니다. 아침에 해가 뜰 무렵하고 해가 질 무렵의 그림자는 매우 깁니다. 몇백 미터 사이를 두고 여기는 또 길에 그늘이 졌습니다. 그것은
왼쪽에 있는 산 높이가 높아서일 겁니다. 화면에 보일 겁니다. 고가도로 밑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 고가도로는 55번 중앙고속도로 밑이 되겠습니다. 912번 지방도가 어떻게 길이 이어지는지 이정표가 있었고요. 창길 1, 2 상거리에서 왼쪽으로 이 길 따라가면은 912번 지방도라고 되어 있는데 912번, 927번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나그네는 지금 여기서 숫자가 없는 길로 다시 또 방향을 틉니다. 오른쪽으로 틉니다. 여기서부터는 숫자가 없는, 그러니까 지방도보다 더 하위 길이 됩니다. 안평 일직길이고요. 왼쪽에 교회를 하나 놨쳤는데 교회 이름은 수없이 다니면서도 관심을 두지 않아 모릅니다. 자, 여기는 또 같은 창길 1인데도 음지와 양지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좀 전에 말한 교회에 있는 그쪽은 벌써 해가 졌고요. 거기서 몇백 미터 떨어진 왼쪽에 있는 이 집들은 아직 해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은 나그네가 지금 주행하는 길이 중앙고속도로와 어떻게 거리를 두고 달리는지 지도를 보면 확인이 됩니다. 여기는 아직 긴 해를 받아 볕이 드는 곳입니다. 지금 해가 뒤쪽에서 비치고 바닥에 보면은 신령산 바닥에 보면 나그네의 길동무 그림자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속담에. 속담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법구경, 불교 경전의 하나인 아주 시적인 대꾸로 주옥 같은 글이 많은 법구경에서 나그네가 본 것 같습니다. 그림자가 꼴을 따르듯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지금 여기는 다시 음지라서 그 설명을 실영상을 보고 할 수가 없는데요. 그림자는 사실 그냥 실체가 없는 존재죠. 실체는 꼴, 법구경에 말한 그림자가 꼴을 따르듯 하는 거는 그림자는 꼴이란 실체 존재하는 게 있어야 그림자가 생깁니다. 근데 좀 전에 나그네가 넘어가는 해를 뒤로 두고 이렇게 해를 등지고 주행을 하다 보니까 길동무의 그림자가 길동무보다 몇 미터 앞섰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구경의 그 말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꼴이 그림자를 마치 따라간다는 생각을 나그네가 퍼뜩 했더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창길 삼리인데요. 이 마을은 완전히 지금 해가 다 졌습니다. 이 마을에 몇 호가 사는지 모르지만 해를 받는 집이 단 한 집도 없습니다. 실영상 화면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창길 삼리에는 못이 2개 있습니다. 지금 그 하나를 지나가고 있고요. 어느 집 굴뚝에 지금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어느 집 굴뚝에서 나온 연기가 마치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창길 삼리 마을 회관을 지났고요. 여기는 좀 공간이 있는데 버스 정류장님으로 주차 금지 이렇게 서붙여 놨습니다. 따라서
산길 삼리는 안평면에 있는 마을 중에서도 여느 해가 진 마을에 비하면 음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의성군과 안동시 경계지를 몇십 미터 앞두고 있습니다. 오른쪽 자두밭에는 아직 일을 하는 농부가 보이고요. 이 지점입니다. 의성군 안평면과 안동시 일직면 경계지를 막 지나왔습니다. 요 지점에 보면은 모디름이 나옵니다. 근데 모디라고 하기보다는 좀 큰 웅덩이 같은데 물이 꽁꽁 언 그 위에 내린 눈이 하얗게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길이 안평면에서 안동시 일직면으로 접어들고 길 따라 계속 양지와 음지가 지금 짧은 거리를 두고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길이 급하게 우회전으로 꺾이면서 중앙고속도로 다리 밑을 지나는데요. 다리가 하나로 이어져 있지 않고 둘로 갈라져 있는 그런 곳을 막 지나왔습니다. 안평일직길은 여기서도 계속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이 말은 아주 마땅한 말입니다. 오르막으로 올라가면은 해가 보이는 거는 그만큼 높이가 있으므로 높은 쪽에서 해를 바라보니까 양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여기는 오르막이지만 지금 안평일직길이 좌로 지금 완만하게 지금 커브가 꺾이는데요. 여기는 또 음지입니다. 음지란 게 실감납니다. 여기 이제 실 영상을 보십시오. 실 영상에 지금 바닥이 완전히 빙판이고 왼쪽 산자락 쪽에는 내린 눈이 아직 녹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주 심한 음지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나그네의 눈에도 중앙고속도로를 오가는 차들이 보일 정도로 안평일직길과 고속도로가 아주 거리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에서는 하행 방면을 운행하는 차들이 상행보다 훨씬 많아 보입니다. 지도로서는 구별이 안 됩니다. 나그네가 주행하는 안평일직길보다 오른쪽에 있는 중앙고속도로가 거의 전봇대 하나 높이만큼 길 높이가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그네의 눈에 들어오는 이 길은 지금 그늘이 졌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고속도로는 볕이 든 상태입니다. 여기 아주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꼬이는 못이 하나 있는데요. 송정지입니다. 이 못도 꽁꽁 언 위에 내린 눈이 녹지 않아 마치 하얗게 보입니다. 군데군데 그저께였습니다. 그저께도 나그네가 이쪽으로 지나갔는데 못 가운데 들어가서 얼음을 뚫고 낚시하는 사람들이 앉았던 흔적이 몇 군데 보입니다. 그나마 못 가장자리에서 낚싯줄을 들인 것보다 한가운데 꽁꽁 언 못 한가운데에 낚시꾼들이 띄엄띄엄 앉아있는 모습은 그나마 보기가 좋았습니다. 여기도 아직 녹지 않은 얼음과 바닥이 지금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이 절기로 대안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으로 내려갈 때 나그네가 사는 의성군은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고요. 그때 가장 낮게 내려간 기온이 6시 전후를 비롯하여 영하 12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낮이 되면서
달리 말하여 정오를 넘기고서부터 오늘 절기로 대한인 오늘 낮 기온은 오후가 되면서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후 2, 3시쯤에는 마치 초봄 같다는 생각마저 했고요. 기온이 그렇게 많이 오른 데다 바람마저 완전히 숨을 죽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를 지나갈 때 나그네는 복잡하고 아리송한 다리밑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전날에 언급한 바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생각하면 여기가 왜 이렇게 복잡한 구간인가 하면은 바로 중앙고속도로와 당진 영덕 간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곳입니다. 앞에 교통 이정표가 보이고요. 사거리입니다. 여기서 나그네가 직진하지 않고 직진하면 일직면 소재지와 거기를 통과하여 5번 국도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 평팔 사거리에서 우회전했습니다. 이 길도 지방도가 아니고 아마 길 이름이 있을 겁니다. 이 구간도 길 가장자리, 주행하고 있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보면은 하얀 줄같이 보이는 며칠 전에 내린 눈이 아직 녹지 않고 있습니다. 실 영상에 보면은 아까 꼴과 그림자에 대해서 나그네가 말한 걸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나그네와 길동무보다 앞서는 어떤 헛상, 실체가 없는 존재가 보입니다. 그 그림자가 지금 왼쪽으로, 지금 해가 3시 방향에 있습니다. 다시 사라졌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한동안은 나그네가 가는 이 길에 볕이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지금 나그네가 가는 길과 중앙고속도로 사이, 여기는 다 논입니다. 논둑에 녹지 않은 눈이 희끗희끗하게 많이 남아있고, 고속도로가 아까 말했듯이 이 길보다 한참 높습니다. 여기서는 전봇대 하나보다 더 높은데요. 고속도로 두 개도 희끗희끗 녹지 않은 눈이 보입니다. 여기도 버스 승강장이 하나 있고요. 왼쪽에는 경로당 겸 마을회관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역시 굳게 닫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만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직은 본격적인 농사철이 아니어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열려 있으면 겨울철 일찍 저녁을 든 어른들이 모여서 긴 겨울밤을 두런두런 이야기하며 보낼 수 있을 터인데 그게 언제쯤 가능해질지 빨리 그날이 오기를 나그네는 바랄 뿐입니다. 자, 여기서 길이 하나 샛길이 있는데요. 이 샛길은 굉장히 깁니다. 장림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써있는 여기서 들어가면 장림길이 되는데요. 장림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림이란 지명이 왜 중요한지, 또 나그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나그네가 의성에 주소를 두고서 행복충전소 비해당이란 이름을 지어서 의성군 안평면 박곡 삼리 중에서도 곰나무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오지 않는 날에는 곰나무골에 있으면은
사람 구경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마당에 서서 북동쪽을 보면요, 이걸 다시 설명하면 비해당을 등 뒤로 하고 집 정면 쪽을 보면은 박곡 삼리에 박곡지라고 하는 마을 이름을 딴 제법 큰 못이 있습니다. 비해당 마당에서 그게 잘 보이고요, 못 뒤쪽에 능선이 완만한 산이 보였습니다. 한날은 나그네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기에 라고 하는, 그게 동요입니까 가곡입니까, 하여튼 그 노래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입으로는 중얼중얼 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그네가 스마트폰은 2013년부터 사용을 했으니까 지금 2011년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스마트폰이 생기는 순간 이렇게 달리 이야기를 이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기는 순간 비해당 앞산이죠. 그건 앞산은 비해당을 등 뒤로 하였을 때 앞산입니다. 지도상으로는 북동쪽이 되겠습니다. 북동쪽이니까 그걸 북산이라고 해야 되는데,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사는지 궁금해서 나그네가 GPS로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거기가 장림리였습니다. 장림리. 그래서 한날은 거기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산 너머 남촌, 달리 말하여 비해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는 산 너머 북촌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장림길이고요. 이 길에서 장림까지는 길이 꽤 멉니다. 장림리는 의성군 단촌면 장림리입니다. 그렇게 찾아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고, 한동안 거기 사람들이 산 넘어 걸어서 비해당까지 놀러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나그네가 28번 국도에 진입하겠습니다. 이를 국도 처지에서 말하면은 분기가 되겠네요. 28번이 아닙니다. 오늘 정신이 없네. 이거 5번 국도입니다. 나그네가 28번 국도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이 5번하고 가끔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헛갈리라는 말을요, 오늘도 나그네가 가끔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어느 기자가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대개는 헷갈린다고 하죠. 근데 나그네가 좋아하는 국어사전에 보면은 헷갈린다라고 하기보다는 더 아름다운 말이 헛갈린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길 이정표에 북의성 RC가 1.3km 정도 남았다고 나오고요. 또 바로 이어서 이정표가 나오는데, 의성이 자랑하는 명찰 고운사는 최치원의 호를 따서 절 이름을 지은 게 고운사입니다. 고운사. 의성군 단천면 소재지가 있는 곳입니다. 실 영상에 보면은 높은 다리가 보일 겁니다. 저게 바로 당진-영덕간 고속도로인데요. 추측컨대 저 다리, 그러니까 단천면, 저 다리가 단천면 장태에서 그리 멀지 않는데요.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여간 단천면으로 진입하려면 여기서 좌회전을 받아 진입해야 되고요. 아주 높은
다리 밑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당진 영덕간 고속도로 본선이고요. 저 앞에 이 본선에 들어가기 위한 북의성 IC가 보입니다. 둥그스름한 돔형 지붕이 진 청록색입니다. 청록색이고요. IC 두 개도 녹지 않은 눈이 보입니다. 그것도 희한하게 한 면은 볕이 잘 드는 쪽은 완전히 눈에 흔적이 없는데 그 반대쪽 그늘진 쪽에는 눈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5번 국도 남행입니다. 5번 국도 남행입니다. 이 남행은 철파 사거리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철파 사거리에서 행복충전소 비해당으로 돌아가려면 912번 지방도로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 오른쪽에 있는 마을이 단천면 방호리입니다. 이 마을도 골짜기가 꽤 길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그네가 언젠가 한번 마을 끝까지 한번 가봤는데요. 좁은 마을길이 굉장히 길게 이어집니다. 오번 국도에 여기는 이제 오늘의 해가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지막한 야산 잔등에 완전히 걸렸습니다. 여기서 제레제까지 거의 완만한 오르막입니다. 여기는 해가 또 완전히 졌습니다. 하여간 오늘을 기준으로 음지와 양지 또 해를 많이 받는 곳과 적게 받는 곳에 대한 게 나그네가 이야기하는 중심어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여기 휴게소가 있고요. 주유소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 주유소는 셀프가 아니었습니다. 이 일대에 경북 일대에서 저 주유소가 기름값이 좀 싼 것 같아 가지고 몇 번 이용했는데 셀프로 바꾸고서 나그네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나그네는 아직까지 직접 내려가지고 직접 기름을 넣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셀프 주유소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자, 이 지점 보십시오. 여기서 914번이군요. 914번 분기가 됩니다. 청송과 의성 읍내로 가려면은 방금 지나온 914번 지방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꼭 저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이 5번 국도, 나그네가 지금 주행하고 있는 이 5번 국도로 좀 내려가서 철파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좌회전하면 바로 의성 읍내와 저 914번 지방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제레제를 지나고서부터 반대로 아주 완만한 내리막길입니다. 이 커브 구간을 지나면은 5번 국도에서 의성 읍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거의 그 지점 다 와가는데요. 나그네가 어렴풋이 본 바에 의성 읍내는 지금 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읍내는 지금 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낮은 건물이나 주택가는 이미 그늘이 졌을 수도 있겠고요. 가령 높은 건물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멀리에 의성읍이 지금 화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영상을 읍 쪽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아, 여기 반가운 노선이 하나 보이네요. 5번 국도 왼쪽에
왼쪽에 선로가 보입니다. 이 선로는 서울 청량리에서 부산 진까지 가는 중앙선 선로입니다. 나그네는 길 따라 다니다가 우연하게 왼쪽이 되었건 오른쪽이 되었건 사람이 타는 열차가 되었건 화물을 수송하는 열차가 되었건 기차를 보면은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탄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보지 않더라도 나그네는 손을 흔들어 주곤 합니다. 자, 실영상을 보십시오. 의성에 있는 높은 아파트가 아직 햇볕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의성읍이 안평면과 아까 지나쳐온 단촌 면보다 특히 해가 소중한 겨울철에 그나마 해를 조금 더 많이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5번 국도에서 912번 지방도로 빠져 나가는 지점이 다다랐습니다. 철파 사거리고요. 지금 왼쪽으로 신호를 받아가면은 아까 얘기했던 914번 지방도를 다시 만날 수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 5번 국도에서 912번 지방도를 이용하여 행복충전소 비례당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면요, 여기도 지금 이제 음진데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여기 철팔인데 이 구간도 이 길 912번 지방도고요. 마을 복판을 지나는 이 길에도 노란 중앙선이 없습니다. 차라리 없는 게 안전하다는 판단에서 그랬을 겁니다. 길이 좁습니다. 이렇게 좁은 구간에 노란 중앙선을 그었다고 생각해 봤을 때, 만약 반대 차선에서 대형 화물차가 오거나 마주치면은 작은 차들은 일종의 두려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없던 중앙선이 여기서부터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서서히 윗째 오르기 직전입니다. 윗째 오르기 직전이고요. 왼쪽에 솔나라라고 하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자세하게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곳인지는 모릅니다. 여기 길이 지도에 보면 길이 거의 90도로 좌로 꺾이는데요. 여기서부터 윗째를 통과하는 이 912번 지방도가 꼬불꼬불 험한 데다가 거의 음지 구간입니다. 길 사정이 이런 탓에 지금 오른쪽에 길을 조금 반듯하게 펴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 공사 시작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횟수가 여러 해 걸쳐진 것 같은데요. 언제쯤 완공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여기가 윗째인데요. 읍에서 안평 쪽으로 윗째를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그네가 주행하는 왼쪽은 산자락인데 산자락과 도로가 만나는 그 지점에 지금 녹지 않은 눈이 군데군데 쌓여 있습니다. 나그네가 의성 비례당 생활을 시작하고 몇 해 뒤엔가 기온이 많이 내려간 데다가 그 당시 눈이 하도 자주 내리고 내렸다 하면
그 양이 많기에 나그네가 이런 말을 지었습니다. 내렸다 하면 폭설. 그때 이 윗제 정구간이 통행 제한을 했습니다. 즉 안평면에서 읍으로 가는 윗제 시작하는 오르막 지점에 통행 금지라고 서붙여 놨고요. 그걸 나그네가 어떻게 아냐 그러면은 그때 한밤중이었던 것 같은데요. 먼 볼일이 있어 윗제를 넘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서붙여 놨더라고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반대쪽이라 그러면은 동양을 통해서 아까 헛갈린 28번 국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그네가 안평에서 시작한 통행금지라고 써붙인 그 반대쪽을 휘돌아 가봤더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통행금지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가 차를 또 비해당해서 조심스럽게 끌고 와서 윗제가 시작하는 그 즈음에, 그 어디쯤에 세워놓고 미끄러운 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윗제 정상까지 한번 걸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 윗제 정상에서 안평 쪽으로 가는 구간은 길 양쪽 가에 다 녹지 않은 눈이 있습니다. 읍에서 고갯마루로 오는 구간보다 고갯마루에서 안평 쪽 윗제 구간이 더 음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윗제를 거의 다 내려왔고요. 이 영상은 오늘 시간이 꽤 긴 것 같은데, 나그네의 보금자리 행복충전소 비해당 마당까지로 해보겠습니다. 매우 긴 분량입니다. 일전에 내린 눈 양이 많아서 아마 모래를 많이 뿌렸는 것 같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내렸다 하면 폭설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신동으로 들어가는 여기서부터, 그건 아마도 안평 파출소에서 그렇게 설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의성 경찰서가 있는 읍에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제 의성군 안평면 지금 지나치고 있는 여기서 보았을 때 오늘의 해는 완전히 이곳을 기준으로 하면 서산 머리에서 숨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아마 여기서부터 비해당까지 이제 오늘의 햇살은 더는 못 볼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있는 마을이고요. 이 마을을 지날 때면 나그네는 아주 관심을 두는 게 하나 있는데, 왼쪽으로 갈라지는 길로 우남사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안평면에서 꼭 관심을 갖고 볼만한 문화재를 하나 지나왔습니다. 뭐 내놓으라 하는 문화재는 아닙니다. 국가 지정도 아니고 지방 문화재도 아니고요. 안평면에서 지정한 그런 사실도 없지만은 나그네는 해주 최씨 상류각인데요, 단청이 아주 고풍스럽습니다. 이 길은
912번 지방도입니다. 이웃한 집이 없는 길 왼쪽에 외딴 집이 하나 있고요. 여기서 누룩바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룩바위 왼쪽에 지금 나그네의 눈에는 은사시 나무가, 잎을 떨어뜨린 은사시 나무가 마치 눈을 맞은 나무처럼 하얗게 늘어서 있습니다. 바로 앞에 누룩바위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석탑리 들어가는 마을길이고요. 바람이 없어서 나부끼지 않는 산불감시 깃발이 세워보지 않았지만 여러 개 늘어서 있습니다. 여기 왼쪽 산인데요. 산과 이 길 사이에는 작은 내가 흐릅니다. 전봇대처럼 쭉쭉 잘 빠진 은사시 나무 숲이가 매우 하얗죠. 눈처럼 하얗습니다. 자작나무 숲이보다 더 하얗습니다. 자, 이제 나그네가 사는 박실이 가깝습니다. 앞에 산불감시 차량이 서서히 주행하면서 우리에게 먼저 가라는 신호를, 반갑네요. 화면에 지금 여기서 산 잔등에 반쯤 걸린 해가 보입니다. 넘어가는 해가 붉은 노을을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912번 지방도에서 이제 박실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길이 나그네가 사는 마을의 도로명이고요. 행복충전소 비해당도, 바로 이 도로명을 따서 뒤에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을의 모든 집들은 박실길 몇 호 이런 식으로 도로명 주소가 됩니다. 박실길에 접어들고부터는 아까 잠깐 산잔등에 걸린 붉은 해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낮은 길은 고사하고 눈에 들어오는 산 능선도 햇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박실길에서 이제 나그네가 지도에 보이지 않는 길로 접어 들어야 하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매피는 이 길을 찾지 못합니다. 딱 여기에 접어드니까 바닥에 녹지 않은 눈이 보이죠. 그나마 아침에 비해서, 아침에 나그네가 이 산길을 내려올 때에 비해서 많이 녹았습니다. 그거는 이 영상을 시작할 때 말한 오늘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내려갔지만 오후가 들면서 급격하게 기온이 올라 매우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그런
날씨로 말미암아 비례당 가는 이 두들두들한 비포장 산길의 눈도 아침보다는 많이 녹았습니다. 그걸 확실히 알겠습니다. 앞에 전봇대가 하나 보이고요. 이 구간이 커브가 심합니다. 게다가 예전에 나그네가 비례당 마당 또는 집 안에서도 폰이 터지는데 딱 요 지점에 오면은 스마트폰이 터지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이전에 나그네가 사용한 2G폰이 정말 무적이었는데요. 그때는 010이 아니고 여러 앞자리 수가 여러 수로 나누어 사용할 때 017이었습니다. 016인가요? 아유, 비례당 내 동물 가족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나그네의 행복충전소 비례당입니다. 오늘 아침 여기서 시작해서 다시 여기 행복충전소 비례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의 무화기, 오늘은 길게 한번 떠벌려